이번에 항등식에 대해서 보는데 봐봐. 등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등식이라는 것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5는 7 이런 거 있었을 때 x에다 2를 대입하면 참이 되죠. x에 3을 대입하면 거짓이 돼요. 이렇게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는 해라고 부르는 거고, 이 해를 갖게 되는 이런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방정식 중에서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또는 등식 중에서라고 생각해도 좋겠고,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애들, 아니 늘 게 없어, 미지수가 아예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 항상 성립하죠. 또는 미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x 더하기 2x는 3x, x에다 1을 넣어도 성립하고 2를 넣어도 성립하고 3을 넣어도 성립해. 어떤 수를 넣어도 성립하죠.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린 이러한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항등식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항등식이 뭐야? 검산식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 단원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나눗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항상 성립해야 돼. 알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봐봐. 0 곱하기 x는 b가 있어. 얘가 항상 뭐 k라고 합시다. k. 0 곱하기 x는 k가 있어. 얘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 k 값은 0이면 되죠. 여기 내가 x에다 1을 넣어도 얘는 0이고, 2를 넣어도 0이고, 3을 넣어도 0이야.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좌변은 계속 0이니까 야, 그럼 우변도 0 되면 항상 성립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는 k값이 0이 되면 0 곱하기 x는 0이 되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게 돼. 이해되니? 왜냐면 양쪽 모양이 똑같아졌잖아. 0은 0이 됐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양쪽 모양이 똑같아진다라고만 생각해주면 돼. 다시 이번에 그럼 좀 더 미취학 아동 수준까지 가볼까요?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이 있는데 얘가 3x 플러스 2인데 양쪽 모양이 x에 상관없이,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나의 뜻대로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어도 모두 성립한다면, 항상 성립한다면 그때 a 값은 얼마였을까요? 3. 항등식이 되려면, 항상 성립하려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고요. x의 개수가 넌 3이냐? 그럼 나도 3이어야 되는 거고요. x의 개수가 없는 상수항이 너 2냐? 그럼 나도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양쪽 모양이 똑같아지려면, 항등식이 되려면 a는 3, b는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2차일 때도 성립합니까? a 값은 3, b 값은 2, c 값은 마이너스 5. 얘가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만약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얘가 2x 마이너스 5래. a 값은 0. x 제곱이 없잖아. x 제곱을 없애려면 a 값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된다고. 0이어야지 이쪽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야. 0이 엄청난 힘인 거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머책 같은 거, 뭐 여자를 꼬시는 화술 뭐 이런 거에 나오는, 잘 들어야 돼. 알겠지? 그런 것들 보면,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지금 인구가 몇 명이냐? 70만 명 정도 되나? 76억? 76억? 네. 76억
그러면 76억인 사람들 나한테 1원씩만 보태줘도 나 엄청 큰 부자네. 부가티 세대. 그러네. 버리는 1원씩 저한테 보태줘야 되겠다. 아무튼 76억 명의 사람들의 머리카락 수를 모두 곱하면 얼마일까요? 뭘로? 한 년간 접어도 왕가닥인데. 정답은? 대머리 사람까지 포함해야 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네. 대머리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정답은? 탈모는 지금 빠지고 있는.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었고 계속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탈모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우리 솔직히 탈모는 건들지 말자. 그래서 얼마야? 다 곱하면 0이죠. 아 그러네 대머리가 있으니까. 네. 꼭 대머리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머리카락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대머리를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이해될까요? 그만큼 0의 힘은 강력하다고. 알겠죠? 아무튼 A 값은 0, B 값은 2, C 값은 마이너스 5. 그냥 눈으로 비교해주면 된다고. 알겠니? 다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3x 제곱 마이너스 5야. A 값, B 값 0, C 값 마이너스 5. 다시 얘가 0이야. A 값, B, C 0.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이것이 바로 항등식이야. 또 아니야.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항등식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런 표현이 된다. 뭐 이렇게 모든 x에 넣어도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뭐 똑같이 성립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내용이니까 화장실 가실 때 간단하게 들고 와서 한번 좀 보세요. 그 다음 미정계수법. 요거는 용어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우선 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미정계수법 줄쳐두시고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이라고 있는데 미정계수법은 뭐냐면 방금 본 것처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놈이 있어. 여기 있는 a와 b와 c는 원래 계수나 또는 상수항이죠. 맞습니까? 이런 애들은 보통 상수였다고. 근데 제가 지금 문자로 표시해놨다는 얘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A 값이 3이 될지 B 값이 2가 될지 C 값이 마이너스 5가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제가 문자로 표시한 거란 말이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러한 계수들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아직 결정나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미정계수법은 첫 번째 계수비교법. 이것은 명칭 자체가 방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서는 계수비교법으로 풀어라 이렇게 안 나와. 수치대입법, 숫자를 대입하여라 이런 얘기 안 나와.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는 잠깐만 저 A나 B나 C를 구해야 돼. 숫자를 대입해볼까? 수치대입법. 아 그냥 개수를 비교해볼까? 개수비교법. 어떤 걸 사용하지? 이렇게 떠올리라고. 알겠지? 문제 자체가 이 표현법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설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음속으로라도 맞아 미정계수법 저런 개수를 결정하는 미정계수법 몰라도 돼. 이 표현은 저런 개수 결정하는 방법은 수치대입법도 있었고 개수비교법도 있었어. 어떤 방법을 쓰지? 이런 걸 생각해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용어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알겠죠? 각각이 어떤 건지는 지금부터 보도록 해봅시다. 직접 문제를 보죠. 항등식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자주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겨울방학 특강상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좀 먼저 보는 거라서 가볍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먼저 보죠. x에 대한 항등식이래. 항상 성립한대. 아니 아까 전처럼 얘가 예쁘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얘가 뭐 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얘가 x 세제곱 b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b값 얼마야? 3 c값 5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잖아. 항등식이니까.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묶여져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아. 다 전개를 해서 비교를 해줘야 돼. 알겠죠? 한번 다 전개해보는 거. 이렇게 다 전개할 줄 알죠?
x 세제곱 a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그 다음 x 세제곱에 동류한 계산합시다. 동류한 계산합시다. 상수항은 얘밖에 없네요. 얘랑 여기 나와 있는 x 세제곱 b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랑 비교를 하는 거야. 알겠니? 1은 1과 똑같으니까 뭐 당연한 말이고, 이차계수인 a-1과 b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2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는 3과 여기는 c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이 방정식 C값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3이 C죠. C값 구할 수 있을 것이고 A값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잖아. 이항하고 자시고 하면, 그죠? 대입해주면 B값 두고 할 수 있겠지. 맞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비교를 하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 부른다고? 계수 비교법이라고 부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직접 개수를 비교하는 거야. 좀 무식한 방법일 수 있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비교한다. 하지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 봐봐. 나도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봐봐. 막상 이제 시험장 가서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야, 2차 찾아봐. 2차 어떻게 해야 돼? 2차 x랑 a랑 만나면 되는 거죠. ax 제곱. 또 어떤 거 있어? 마이너스 1과 x제곱이 만나면 되겠다. 그치? 따라서 a-1의 x제곱이니까 얘가 bx제곱이면 a-1과 b는 같다. 이렇게 적자고. 이해되니? 식을 쭉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필요한 차수만 묶어내는 거야. 다시 봐봐. 1차 봐봐. 1차 x는 누구랑 만나야 돼? 마이너스 3과 만나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1은 누구랑 만나야 돼? a랑 만나야 돼.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x가 됐을 테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된다. 이해되니? 필요한 연산만 뽑아오자는 거야. 그 다음에 상수 이것밖에 없죠? 3. 그쵸? 그 값이 뭐랑 같아야 돼? 여기 있는 상수 C와 같아야 될 거라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괜찮아? 그 다음 다시 좀 더 연습해 볼까요? 2번도 잠깐 봅시다. 2번 봐봐. 2번도 봐보자. 먼저 x제곱 뭐 있어? x제곱 나올 수 있는 거 2차 요놈 정리해보면, 잠깐 천천히 해보자. a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죠. 이해되세요? 다시 플러스 b에 얘는 뭐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맞아요? 얘는 뭐죠? x제곱 플러스 x 맞아요? 봅시다. 이제 2창 보자. 2창 x제곱 뭐 있어? 여기서 하나 나올 거고 ax제곱, 여기서 나올 거고 bx제곱, 여기서 나오겠지 cx제곱 있을 거고, 플러스에 1창 뭐 있어?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2b 그리고 얘가 1창. 상수항은 뭐 있어? 상수항 마이너스 2a 밖에 없어. 그래서 이쪽에는 상수항이 없어. 이해돼? 그 다음에 다시 눈으로 비교하는 거야. 얘랑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랑 같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되니?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랑 똑같아야 돼? 2랑 똑같아야 돼. 맞니? 맞아? 다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뭐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6과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2a는 뭐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2랑 똑같아야 돼. 맞니? 따라서 a값 얼마야? a값 1. a값이 1이야. a값 1이래. a값 1. 따라서
b 플러스 c는 이항시키시면 1이 됐을 거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됐겠죠.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됐을 테니까 마이너스 5. 이해되니? 그 다음에 두 수를 연립하시는 거죠. 빼봅시다. b 빼기 빼기 b니까 3b고 cc는 죽어. 맞아? 캠퍼스 커플은 죽는 거야. 그 다음 계산하는 수는 얼마야? 6 맞습니까? 따라서 b 값은 얼마야? 2. b 값이 2였으니까 c 값은 마이너스 1. 지금 계산이 좀 빠르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잠깐 이거 나중에 영상 볼 때 멈춰놓고 다시 봐. 아시겠죠? 아무튼 이 연립방정식을 푼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A값, B값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라고요? 개수를 직접 비교하고 있죠? 개수 비교법이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개수 비교법.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라는 거죠. 아니 항등식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며. 그래서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잘 봐봐. x에다 0을 한번 넣어보자. 정말 중요한 방법이야. x에다 0을 대입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2 곱하기 0 빼기 6 곱하기 0 빼기 2 결국에 마이너스 2라는 거죠. 0 넣어볼까요? 0 그럼 1이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a가 됐겠다. 그쵸? 여기다 0 집어넣을까요? 0 집어넣어볼까요? 얼마야 다? 0, 0이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변은 마이너스 2에만 남게 되네. A값 얼마? 1. 다시 이번에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넣어볼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2 플러스 6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까? 0.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b.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까? 0.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3b는 6이란 얘기잖아? b값은 2. 맞습니까? b값은 2. 그 다음 다시 x에다가 이번엔 얼마 넣을까? 눈치 빠른 애들은 좀 눈치챘을 텐데 x에 얼마 넣어볼까? x에다가 2. x에다 2를 넣어볼까요? x에다 2를 넣어보자. 2 집어넣으면 4, 2,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는 2 넣어보자. 2 넣어보면 0이니까 죽어.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죽어.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이니까 6c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식 정리해주면 8 빼기 14니까 마이너스 6이 6c니까 c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이해되니? 지금은 이 형태의 문제는 오히려 지금 이 방법이 훨씬 더 편하겠죠. 맞습니까? 항등식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되는 등식이니까 실제로 넣어본 거야. 100 넣어봐도 성립합니까? 그렇죠. 다 성립해야 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서 얘네들끼리 죽을 수 있는 x 플러스 1을 죽일 수 있는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을 죽일 수 있는 2를 x를 죽일 수 있는 0을 대입을 해봐서 a와 b와 c에 관한 관계식을 찾아낸 겁니다. 이해될까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를게? 얘를 뭐라고 부르게? 그렇죠. 얘는 숫자를 대입한 거니까 우리 아까 봤죠? 수치 대입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 맞춰서 수치 대입법이 편할지 개수 비교법이 편할지를 직접 결정하셔야 돼요. 또는 둘을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찾아셔도 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봅시다. 2번부터 보죠.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지금 이 문제를 계산해 달라는 건데 잠깐 봐봐. ax 플러스 b는 3이 있을 때 얘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알겠죠? 여기서부터 볼 거야. 3x 플러스 2야. 항상 기준은 요 x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항상 성립하게 되는 요 x값.
최소한 얘네들은 같아야 돼. 그래서 A 값이 얼마야? 3. 그럼 얘랑 얘랑은 같아졌으니까 자연스럽게 B 값은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다면 AX 플러스 B가 2래. 근데 이쪽은 X가 없잖아. 그치? 야, X 너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X 있는 항을 죽여주기 위해서 A가 얼마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B 값은 2가 되는 거야. 다시 AX 플러스 B는 0을 항상 성립한대. 마찬가지 좌변에는 X가 있는데 우변엔 X가 없지. 그러니까 이 X를 죽이기 위해서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0. 그럼 얘가 없어지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B 값은 0이 되는 거야.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식은 K에 관계없으니까 K에다가 여러 가지 값을 대입할 거라고. 따라서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방금 봤었던 X에 대한 항등식처럼 X가 있는 놈, X가 없는 놈으로 쪼갰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이 식을 정리를 해서 K가 있는 놈, K가 없는 놈 형태로 쪼개줘야 돼. 이해되니? 괜찮아? K의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 떠올리셔야 된다고. 알겠죠? 따라서 K 있는 놈, K 없는 놈. K 있는 놈, 잠깐만 먼저 한번 다 정리해볼까? 2KX-X에 플러스 KY에 플러스 Y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등식이었으니까 야 K 있는 놈 누구야? 여기 있네. K 있는 놈들 그쵸? 적어봐. 뭐 있어? 2K 더하기 K 미안해. K가 K로 묶인 거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해될까요? 지금 개수만 적어준 거야. 개수. K의 개수는 2X잖아. K의 개수는 Y고 K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고 이해돼? 그 다음 K 없는 놈 누구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 그런데 이 등식이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K야! 네가 자꾸만 변덕 부리니까 힘들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럼 얘를 0. 그럼 얘도 자연스럽게 얘가 없어지니까 얘는 강제로 0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0이 되는 거야. 그쵸? 자연스럽게 얘는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2x 플러스 y는 1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7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마찬가지 두 놈을 연립 뺍시다. 3x는 뺍시다. 따라서 x값은 얼마? 마이너스 2. x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는 넘어가시면 5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K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알겠죠? 모든 K 값에 대하여 그럼 K에 대한 항등식. 얘 잠깐 볼까? 얘는 뭐야?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그럼 얘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야?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야. 따라서 너희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X가 있는 놈, Y가 있는 놈, 둘 다 없는 놈으로 맞춰줘야 된다고. 이해돼? 얘는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까는 K에 대한 항등식이 K 있는 놈, K 없는 놈으로 나눠 놓은 거고. 그쵸? 지금 여기 문제 보시면 K에 대한 항등식이었으니까 K가 있는 놈, K가 없는 놈으로 나눴고 여기서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가 있는 놈, Y가 있는 놈, 둘 다 없는 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적어봅시다. 뭐뭐이니? 우선 다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EAY. 우리 이제 나중에 되면 눈치껏, 요게 요 놈이네, 저 놈이네,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요렇게 다 정리해봤습니다. X가 있는 놈 누구 있어, X? 여기 있네, X가 있는 놈, 그쵸?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알파벳을 늦게 떼서. 요렇게, 그쵸? 봅시다. 뭐 있어? 개수만 적어줘야 되겠죠? A, 마이너스 B, 플러스 2. 맞습니까? 그 다음 Y는, 나머지는 다 Y가 있네? 마이너스 2A 더하기 3B, 마이너스 3. 둘 다 없는 놈은 뭐 없네.
a 마이너스 b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값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놈을 연립해 주시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등식의 성질을 사용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항등식이야. 해를 구하여라 라는 말이 없으면 항등식이야. 따라서 뒤쪽에서 우리가 보는 문제들을 보면 항등식이 더 많아. 방정식보다는. 알겠죠? 따라서 이 항등식의 성질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네. 이제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쓸 텐데 조금만 쉬었다 가도록 하죠. 봅시다. 항등식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검산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나눗셈에 관련돼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알겠죠? 봅시다. 다시 한번 검산식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검산식 거기다 줄 좀 쳐놔.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물론 이 나머지는 나누는 식에 비해서 차수가 반드시 작아야 돼. 알겠죠? 괜찮을까요? 그냥 요런 거야. 봅시다. 직접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a 값과 b 값을 구하세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눈다고? 우리 이거 한번 했었잖아. 그죠?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x세제곱 없어야 돼. 얼마 필요해? x. 그래야지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에 2x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뺍시다. x세제곱 이렇게 죽겠죠. 그렇다면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a-2의 x 플러스 b 이렇게 됐겠지. 얼마 필요해? 3. 그렇다면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얼마야? 6. 빼면 얼마니? a-2의 플러스 9가 됐을 테니까 a 플러스 7x 플러스 b 마이너스 6 이렇게 됐겠지. 그렇다면 몫은 x 플러스 3인 거고 나머지가 얼마야? 2x 플러스 2라고 문제 주어져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 나머지가 얼마야 된다? 2x. 야, 너 2였나 보다. 야, 너는 1이었나 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 b 값은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해되세요?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냥 직접 세로셈을 계산한 거예요. 나누래! 그래서 그냥 기계처럼 나눈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번엔 두 번째 방법 보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오. 이번엔 두 번째 방법 잠깐 살펴보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겁니다. 잠깐 보죠. 두 번째 방법은 검산식을 보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말이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라는 거잖아. 맞습니까? 잠깐만, 이쪽은 3차인데? 그럼 몫은 몇 차여야 돼? 얘랑 얘랑 곱해서 3차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얘는 1차니까 영향을 못 주고. 이해되니? 그럼 이 몫은 몇 차여야 돼? 최종이 3차야. 2차와 몇 차가 곱해야지 3차가 돼? 1차. 1차. 따라서 얘는 1차. 이해될 수 있을까요? 얘는 1차.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이 식은 뭐다? 항등식이라고요. 이해되실까요? 눈치껏 비교해보는 거야. 눈치껏. 최고차 계수 3차가 나오려면 x제곱과 mx가 만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m값 얼마여야 돼? 1. m값이 1. 야야, 너 mx였네. 너 그냥 x였네. 괜찮아? 그 다음에 그리고 얘 2차가 없네? 2차가 없어. 얘는 2차가 없어. 3차 다음에 곧바로 1차잖아. 2차의 개수는 0이었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2차가 나오려면
x제곱과 n이 만나고 x랑 x가 만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겠다. nx제곱 마이너스 3x제곱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n값은 얼마였어야 돼? 3이었어야 되는 거죠. n 빼기 3이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맞아? n값 얼마? 3. 따라서 이렇게 찾아진 거야. 근데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지금? A값, B값 구하는 거잖아. 맞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번에 1차. 이제 다 끝났어. 1차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얼마니? 마이너스 9x에 플러스 2x. 물론 저쪽에도 플러스 2x가 또 있네. 이해돼? 그럼 몇 x야? 마이너스 9 플러스 2 플러스 2의 x잖아. 그치? 몇 x야? 마이너스 5x. 아, A 너 마이너스 5였나 보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돼? 여기서 지금 1차항이 마이너스 5x밖에 안 나왔잖아. 그 다음 다시 상수항은 6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1까지 끌고 오시면 6 플러스 1. 상수항 얼마야? 7. 따라서 B값은 얼마다? 7.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이게 바로 검산식에 사용된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직접 비교해 나가는 거죠. 직접. 그래서 지금 다시 보세요. 얘를 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찾아주고 그 다음 2차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다시 1차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상수항 나오는 경우까지 다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A값 B값 찾는 겁니다. 얘도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을 찾아볼 건데요. 마찬가지.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가 있겠죠. 그리고 2x 플러스 1인 거야. 잠깐만! 우리가 아직 연습이 좀 덜 돼서 그렇지만 집에서 열심히 연습해온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보고 뭐 하고 싶어야 되는데. 그렇죠. 인수분해. 아, 열심히 공부 안 하셨구만. 인수분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인수분해의 가장 대표적인 식이죠. 이 1에 곱해서 2 되고 합이 마이너스 3 넣으려면 마마 붙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따라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준다고. x 마이너스 1. 아직 늦지 않았어. 인수분해 연습 많이 해갖고 와.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는 거야. 이 식에서. 우린 A값, B값을 구해야 돼. 알겠지? 미정계수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었죠. 뭐뭐 있었죠? 미정계수법 두 가지. 계수 요기법이랑 그리고 대입법. 수치대입법.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비교했으니까 아까 전에 했던 게 계수비교법. 이번엔 수치대입법을 한번 써볼까? x에 얼마 넣어볼까요? 100 넣어도 돼. 1000 넣어도 되고 12345 넣어도 돼. 하지만 효율적으로 계산하려면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얼마를 대입해야 될까요? 1? x에다 1 한번 대입해볼까요? x에다 1을 대입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다 0 돼버리죠. 맞아요? 그럼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이니까 3. a 플러스 b는 2다. 이번엔 또 얼마 넣어볼까요? 2. x에다 2를 한번 넣어볼까요? 2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2 집어넣으면 얘가 0 되는 거니까 이렇게 죽죠.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1이니까 5. 따라서 2a 플러스 b는 얼마야? 마이너스 3. 맞습니까? 이 두 식을 열림만 하시면 되죠? 뺍시다. 마이너스 a는 5.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고 a가 마이너스 5니까 b 값은 7.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괜찮을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야. 혹시 지금 왜 1하고 2를 넣지?
아직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1하고 2를 넣는 이유는 뭐야? 이 식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해되니? 이걸 0으로 만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얘가 다 죽어버린다고 0으로. 그리고 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x 빼기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니까? 이 식이 다 0이 돼버리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정 식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1하고 2를 대입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수치 대입법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중을 대비하자면 지금 이 세 번째 방법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세 번째 방법. 3이 빠졌다. 3 빠졌다. 어쩔 수 없어. 너는 3을 넣으라는 하늘의 계시인가 봐요. 난 신을 믿지 않아. 아, 지와! 안돼. 안돼 우리 3. 무기였구나. 3아. 응? 무기였구나. 봅시다.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얘입니다. 다항식 얘가 나누어 떨어졌으면 좋겠다. 마찬가지 실제로 세로셈을 해도 되고요. 각자 방법대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단 지금은 아까 제가 세 가지 방법 했었죠. 직접 세로셈 했었고 수치 대입법 했었고 그 다음에 개수 비교법 했었고 그죠? 다시 세로셈, 개수 비교법,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치 대입법.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그 셋 중에 한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죠. 적당한 값이 없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를 특정 값을 대입해서 0 되게 할 수 있는 값이 없어. 우리가 지금 아는 바로는 없어. 뒤쪽에선 배우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대입하면 너무 복잡해져. 따라서 지금은 수치 대입법은 불가능해. 그럼 뭐 해줘야 돼? 개수 비교법. 그죠? 개수 비교법 할 수 있잖아. mx 제곱이죠. 소놈 x 세제곱이잖아. 이해돼? m 값 얼마? 1. 상수항 1 곱하기 n 밖에 없죠. 근데 저 새끼 상수항 얼마래? 2. 그럼 n 값은? 2.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비교를 해서 2차와 1차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2차 있는 거 어디 있어? 2차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밖에 없죠. 2x제곱 플러스 x제곱. 따라서 a 값은 3x제곱이니까 a 값은 3. 이해되니? 그 다음에 1차가 나오려면 이렇게밖에 없죠. 2x와 플러스 1x밖에 없어. 3x. 그래서 b 값은 얼마? 3.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이런 방법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발전 예제 5번은 딱 요런 형태를 좀 기억해 주세요. 딱 요런 형태만 좀 잠깐 기억해 볼게요. 여기 칠판 잠깐 보세요. 지금 여기 조립제법과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봐봐. 우리가 그냥 풀 수도 있어요. 봐봐. 보통 우리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개수 비교법 아니면 수치 대입법이었었어. 알겠죠? 한번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한다면 3창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저것밖에 없죠. 여기밖에 없어. 여기 2차잖아. 여기 1차고. 이해돼? 그러니까 3차가 나오려면 여기서 나와야 돼. 따라서 A값 얼마야? 응? A값 얼마냐고. 아니 x-1의 세제곱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x-1의 제곱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1차는 뭐 어쩔 수 없고 양쪽을 개수 비교할 거라고. 3창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어떤 방법이 있어? B랑 곱해서 3차가 나올 수 있어?
3창 x 세제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ax 세제곱밖에 없잖아 지금.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이거 다 전개해보라고. 다 전개해야지 알아? 이거 다 전개를 해봐야지 아냐고. ax 세제곱 3차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잖아. 맞아? 따라서 3x 세제곱이래. 그럼 a 값 얼마냐고. 3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걸 직접 해보지 않더라도 위의 식에서 이 식에서라도 찾아낼 수 있어야지. a 값 정도는. 이해돼? 3차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잖아 지금. 그럼 a의 값은 얼마여야 돼? 3이어야지 3x 세제곱이 저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해? 그래서 a 값 3 찾은 거고요. 그럼 다시 b 값은 어떻게 찾죠? 2차가 나올 수 있는 방법 마찬가지. 마이너스 3a 플러스 b밖에 없죠. 이 값이 얼마래 지금? 0이래잖아 0. 맞아? 마이너스 3a 더하기 b의 x제곱일 수밖에 없는데 그 값이 0이래. 따라서 b값은 3a일 수밖에 없고 a값이 3이니까 b값은 9였겠죠. 이해되니? 다시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1창인 거죠. 여기 1창. 맞아? 근데 1창이 여긴 얼마래? 마이너스 1. 그럼 얘의 크기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죠. 이해돼? 다시 이쪽에 이쪽 상수항 마이너스 3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는 얼마라는 거야? 2. 얘가 2잖아 2. 상수항 얘가 2.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아, 이 방법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은 이해되냐고. 누군가가 얘를 이렇게 풀었어. 야,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푸는 거 논리적으로 틀려? 라고 물어본다면 맞아. 뭐 틀리진 않는데 너 굳이 이렇게 푸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하지 생각하지 않을까? 야, 이거 너무 복잡한데? 그래도 뭐 네가 생각한 건 틀린 말은 아니야.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잖아. 그냥 전개해서 양쪽 비교한 거니까. 이해는 되세요?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치 그런 거잖아. 사람이 높은 건물로 올라가. 계단으로. 그러니까 엄청 힘들잖아. 그러니까 다음서부터는 높은 건물에는 뭐를 설치해야 돼? 엘리베이터. 사람이 고생해 봐야지. 아, 고생을 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냥 위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싹 다 전개를 해서 계산해서 비교를 해도 된다고.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없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고생한 게 저 새끼가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왜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힘든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기계처럼. 뭐. 맞아. 곱셈공식 외워라 그랬어. 이렇게. 한 문제 푸니까 30분 지나고 한 두세 문제 푸니까 시험지 내래. 그래서 뭐 시험 10점, 20점 맞고 이러는 상황이 나온다고. 내가 그래서 지금 이 힘든 과정을 너희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해는 됐냐고. 참 힘들겠다라는 게 이해가 됐냐고. 내가 혹시라도 이런 길에 빠져든다면 아차차차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고민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방금 했었던 거 그 녹화된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 전개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힘들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수치 대입법도 마찬가지죠. 얘가 만약에 A에 x-1, x-2, x-3 플러스 B에 x-1, x-2 플러스 C에 x-1, x-3 플러스 D에 뭐 x-1 뭐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그나마 우리가 어떻게 뭐 숫자 대입해서 할 만도 하죠. 1도 넣어도 되고 2도 넣어도 되고 3도 넣어도 되고 할 테니까. 그런데 지금 뭐 싹 다 봐봐. 다 얼마야? 1밖에 없죠. 이해돼? 우리가 수치를 대입하는 이유는 뭐야? 대입했을 때 어떤 항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수치 대입했던 거 봐봐. 다 어떤 항이 죽는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이런 애도 죽잖아. 그치? 그러기 위해서 수치 대입법을 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여기에다가 수치 대입법을 한다고 생각해봐봐. 1 말고는 없다고. 1 집어넣으면 다 죽는 건 맞아. 그래서 D값은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대입할 값이 없어. 이해돼? 대입하면 안 됩니까? 대입해도 되지. 안 죽어도 돼요. 그런 사람은 여기다 2 대입해도 되죠. 2 대입해봐 얼마야? 24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2 대입하면 A, B, C, D 이렇게 미지수 4개가 모두 살아있는 등식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귀찮단 말이죠. 이것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까 미정계수법,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이 있는데 방금 계수비교법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좀 복잡하다. 계수비교법도 마찬가지. 지금 이 문제에 한해서는 특정 숫자를 대입하기가 힘들다. 미지수가 다 살아남게 되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하겠다는 겁니다. 봐봐. 이건 사람의 아이디어야. 따라서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네. 대신 이 사람의 논리를 우리가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봐봐. 먼저 3, 0, 마이너스 1, 1을 x-1로 나눌 거야. 왜? 나눠보면 알아. 물론 거꾸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눠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x-1로 나눈다는 얘기는 조립제법의 인수성에 해당되는 값을 지금 1로 하겠다는 거죠. 이해돼요? 1 해봅시다. 불러봐. 네, 맞아. 3 그대로 내려오시고 곱해서 올라가. 그다음 더해 곱해서 올라가. 더해 곱해서 올라가. 이해돼? 그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3x 세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3x 세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가 있죠. 얘를 마찬가지 다시 1로 또 나눌 거야. 그대로 내려 올려 그대로 내려 올려 8.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x-1로 나누면 몫은 3x 플러스 6이고 나머지는 8이다. 맞습니까? 이해돼? 이놈은 x-1로 나누면 몫은 3x 플러스 6이고 나머지 8이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맞아? 다시 잠깐만 정리 좀 해보고 넘어갈까? 왜 이렇게 지저분해? 분배 법칙 합시다. x-1의 제곱 3x 플러스 6 플러스 8에 x-1에 플러스 4. 여기까지 맞습니까? 집중해. 괜찮아 여기까지?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3, 6이 있죠. 36도 한 번 더 x-1로 나눠봅시다.
3, 3일은 3, 9. 맞습니까? 그 말은 여기는 3x 플러스 6 있죠? 얘는 x-1로 나누면 몫이 3이고 플러스 9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x-1의 제곱이 곱해져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이제 마무리야. 다시 마무리야. 야야,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분배 좀 해봅시다. 분배하면 어떻게 돼? 3의 x-1의 세제곱 맞습니까? 플러스 9의 x-1의 제곱 맞습니까? 여기까지 전개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뒤에 거 플러스 8의 x-1의 플러스 4까지 오겠습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다시 위의 식을 보도록 합시다. 이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나는 이 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값 3, B값 9, C값 8, D값 4. 이해될까요? 왜 조립제법을 계속 X-로 계속 나눴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원리야. 이건 원리. 이거는 원리고 원리를 찾아라. 그 원리고 우리가 답을 A, B, C, D를 빨리빨리 찾으려면 조립제법으로 계속 계산하신 다음에 답은 3, 9, 8, 4 3, 9, 8, 4인 거라고요. 그럼 결국엔 나머지만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식을 3, 9, 8, 4를 빨리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이 과정은 이해 정도만 해주시고 실제로 얘가 시험에 나오거나 또는 우리가 이 식을 필요로 할 때는 이 관계식이 이 중간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립제법을 계속 해 나가시면서 나머지 3, 9, 8, 4가 A, B, C, D 3창, 2창, 1창 상수항의 개수가 됐을 거라고요. 이해될까요? 지금 한 번만 크게 해주시면 돼요. 중간중간마다 좀 식이 생략돼 있거든요. 다시 녹화된 거 그 스킵해 가시면서 여기만 보면 딱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제가 지금 요 과정을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너도 마찬가지. 실제로 시험에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A, B, C, D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봐봐. fx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일 때 f 1.1을 구하여라 라고 생각해 본다면 봐봐. f 1.1을 구하래. 뭐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구해봅시다. 3의 1.1의 세제곱 빼기 1.1의 플러스 2 이걸 계산하시면 되죠. 이해되세요? 집중해. f 1.1을 물어봤어. 그럼 x 대신에 1.1만 넣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맞아? 계산해주면 돼. 그런데 1.1의 세제곱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f1.1은 어떻게 계산하실 거냐면 fx를 지금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3984였나요? 여기까지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f1.1을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잘 봐.
1.1 빼기 1이 얼마죠? 0.1. 0.1을 세제곱하면 0.0001 이렇게 0.01 이렇게 되나요? 0.1을 세제곱하시면 맞습니까? 0.1이 10분의 1이잖아. 이거 세제곱하면 1000분의 1이잖아. 맞아요? 0.001 맞습니까? 그렇다면 3이 곱해졌으니까 0.003이죠. 맞아요? 얘는 0.1이죠. 0.1의 제곱은 0.01인가요? 맞아요? 앞에 9까지 있으니까 0.09 맞습니까? 맞아요? 1.1 빼기 1은 0.1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8을 하면 0.8 맞습니까? 맞아? 거기다가 4를 더해달라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F1.1은 4.89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얘가 바로 1.1의 세제곱 곱하기 3 빼기 1.1 더하기 2 이거와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이해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립제법을 통해서 개수를 찾아내는 같은 완전제곱식을 통해서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은 이거 자체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특정 값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찾는데도 유용합니다. 이해될까요? 괜찮아? 우선 지금 발전이제 5번에서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요 중간 과정 있거든요. 아이고, 지우지 말 걸. 제가 요 부분을 다시 늘려드릴 테니까. 지금 요 중간 과정들 있죠? 이 중간 과정을 지금 한 번만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죠. 자, 이번엔 드디어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들어갑니다. 나머지 정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냥 잠깐 좀 볼까요? 봐봐. 그냥 이런 내용이야. 어렵잖아.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눌 때 그때 나머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검사식 세우겠죠. fx는 ax 플러스 b로 나누었어? 몫은 얼마인데?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값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만 남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qx는 없어져줘야 될 거 아니야? 이쪽 부분은. 그럼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x에다 얼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f 마이너스 a분의 b는 a의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b의 q의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r인데 잠깐만, 이 새끼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b죠? 그럼 마이너스 b 더하기 b니까 얼마야? 0.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돼? 사라져. 따라서 나머지는 f의 마이너스 a분의 b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직접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이 식을 x-1로 나눌 때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f1이라고요. 여기다 1만 넣어주면 된다고. 따라서 2 빼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3.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얘가 나머지 정리입니다. 다시 이 식을 두 번째 2번이에요. x 플러스 2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결론은 f-2라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1이 됐겠죠. 뭐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이해되실까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시면 된다고요. 이해 안 되는 사람? 나머지 정리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 괜찮아요 다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봅시다. 문제 보세요. fx 이놈을 x-1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다. 뭐 검산식을 세워봐도 괜찮아요.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잖아. 그쵸? 근데 얘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래? 1이라는 거죠. 이해돼? 그냥 몫을 qx라고 할까요? 뭔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1. 이해돼? 그 다음에 난 여기는 a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 식에서 나는 a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 x에 얼마 대입해 볼까요? 1. x에 1 대입해 보는 거죠. 왜? 아, qx 필요 없잖아. 우리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해돼? 그래서 1 넣어봅시다. x에다 1을 대입해 주시면 2 마이너스 3 플러스 a 플러스 5가 얼마라고? 1. 따라서 a 플러스 4가 얼마? 1. 따라서 a 값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원리인 거죠. 이해되니? 그런데 다음 수업은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이건 원리야. x-1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f1 값,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에요. 그 값이 바로 1이라는 얘기라고. 이해되니? 따라서 야 fx가 이거야? 그 값이 1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까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내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될까요? 그 다음 다시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3인데 뭐 어쩌라고요? a 값이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이제 fx는 정상적인 다항식이 된 거야. 아깐 정상적이 아니었지. 왜? a가 있었으니까. 맞아? 집중해야 돼. 그런데 지금 뭘 물어봤어?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잖아. 그치? 맞냐? 기주야! 그렇다면 얘를 기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기호로 표시하면 또는 식으로 표현하면 은찬아,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식으로 표현하면 유원아,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식으로 표현하면 또는 기호로 표현하면 준혁아,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F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라고. 는 마이너스 2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기호로 했을 때요. 네네. f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요. 네.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f 마이너스는 이제부터 우리가 구해야죠. 나머지를 물어봤는데 이 나머지는 f 마이너스 2고 결국엔 f 마이너스 2가 얼마지? 이걸 묻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된다고. 아, 그래서 그래야지 fx를 구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상 적어도 중간고사 범위까지를 지금 다시 봐. fx를 x-a로 나눌 때 나머지 뭐라고? FA. 대답 안 할래? 아직 모르겠어? 모르겠다는 사람,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설명 못하겠다는 사람, 이게 왜 FA인지 알아? 기주야, 이거 왜 FA야? fx는 x-로 나누면 곱하기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난 이 나머지가 궁금한 거라고. 그럼 x에다 a를 대입하면 a 빼기 a는 0이니까 없어질 거 아니야. 따라서 나머지는 fa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fx를 x-1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래. 성빈아, 이걸 기호로 표현해봐. 응? f 1은 F1은 1이라고. F1은 1이라고. 정인아, f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 이거는 뭘 구하라는 거야? 기호로 나타내면 f 얼마를 구하라는 거야? f-를 구해달라는 뜻이라고. 결국 1번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fx 이 함수에 대해서 f1이 1이고 f-2가 얼마입니까를 묻는 문제랑 같은 문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어떻게 계산해야 돼? 1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 1이라고. 따라서 a 플러스 4는 1인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 따라서 fx가 정상적으로 됐어. fx는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된 거야. 이걸 때 우리 뭘 물어봤다고? f-1을 물어봤다고. 따라서 f-2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 플러스 5.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 2, 16 플러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6 플러스 5.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7 이렇게 남을 거라고. 지금 관건은 뭐야? 이 문장을 여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까지 단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관건이야. 다시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를 x 마이너스 2로 나눌 때가 나머지 12. 마찬가지로 제가 이 식을 fx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알겠죠? 얘가 fx야. 이때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12. 은찬, 얘를 식으로 표현해봐. F2는 12.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래. 유원아, 얘를 식으로 표현해봐. F 마이너스 1은 따라서 이 문제는 이거라고. 2번 문제는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bx 마이너스 4일 때 f2가 10이고 f 마이너스 1이 6이라고 한다. a 값과 b 값을 구하시오. 이런 단순한 문제였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f2를 이제 넣으시는 거죠. f2는 8 플러스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4가 얼마라고? 12. 4a 플러스 2b는 얼마야? 8. 다시 f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고 그 값이 6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11. 얘와 얘를 연립하시는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건데요. 정인아, fx를 x-2로 나눌 때 나머지가 5래.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f2는 다시 성빈아,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9래. 식으로 표현하면 f3은 9. 다시 준혁아,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래. 식으로 표현하면 F는 3. 유원아,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래.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는 원래 1차식에만 가능한 내용들인데 얘를 2차식, 3차식으로 나눌 때도 활용 가능한지 내용을 알아볼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 못 맞출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하셔야 되는 것들은 지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을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문제 푸는 것은 시험 때 가서 푸셔야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된다고. 따라서 지금서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G3이 5야. 그렇다면 GX란 함수가 있는데 거기다 3을 집어넣으면 5가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GX를 X-3으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가 5인가 보다 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49페이지까지인데요. 적어도 확인 체크는 자기가 다 풀어갖고 와야 돼. 아니, 선생님이 수업하느라고 과제 검사를 제대로 안 하네? 그래서 안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지금 학원비 낸 거 있죠? 특강비 낸 거. 너희들 부모님들이 사고 싶은 거 참고서 지금 너희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정말 불효인 거죠, 불효.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뭐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자기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공부해 오시라고. 또
오늘 제가 이게 수업한 내용 있죠. 뭐 영상으로도 이것도 올려드리겠지만 다음 내용이 이 부분이죠. 그러면 거기 제 학원 유튜브 거기 올라가 보시면 작년에 이거 수업한 내용이 있어요.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데리고서 찾아보시면 다항식 나머지 정리 다 나와 있어. 올해 우리랑 한 수업도 있지만 복습이라도 해갖고 오라고. 예습이라도 해갖고 오면 더욱더 좋게. 예습이라도는 아니지만 혹시 시간이 더 나고 수업 시간에 난 그냥 쌤으로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 이런 사람들은 미리 간단하게 책을 읽어보든 아니면 녹화된 걸 찾아서라도 좀 들어보고 오시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주말에도 와서 수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과제 잘해갖고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과제 검사할 거고 테스트 볼 겁니다.